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가 3,942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2.50%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 10만 원대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현재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코스피는 5포인트 상승해서 3,851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변동성에 주린이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이런 분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다라는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코스피가 4,200포인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 얘기는 오늘 강하게 뉴욕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가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포인트는커녕 3,900포인트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증시가 지금 비리비리비리하게 밀리고 있잖아요. 왜냐? 4,200포인트대, 4,000포인트대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때 여기저기서 나도 주식할래, 나는 주식 못 샀는데 그런 투자자들을 포모 투자자라고 얘기한다는 둥. 그럴 때마다 주식은 빠질 때 사. 빠질 거야. 그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작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이럴 때 사는 거야. 누가 주식을 오를 때 사냐? 이렇게 빠질 때 줍줍하는 거지. 지금 줍줍해. 이랬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죠. 제가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김건희 같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남 동료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제가 많이 사람 돼서 그렇지 예전에는요. 저보다 뭐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막 그거 배 아파서 못 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린이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이라면 저같이 거의 청춘을 바친, 그리고 지금 바치고 있고, 뭐 정말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방송 중에 순리란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작금의 주식시장은 그냥 딱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그 패턴 그리고 어떤 삶의 순리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증시가 변동성을 보여도 돈다방 미쓰리는 침착하게 경제지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10월 달에 마이너스 5.0이었는데 11월 달에 마이너스 10.4로 하락했습니다. 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기준이 0입니다. 0 아래에서는 경기 위축이요. 0 위에서는 경기 확장인데 이미 이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아래에 있었다. 물론 뭐 5개월 내 최저라고 얘기하고 뭐 4개월 동안 위축 구간이라고 했지만 4개월 전에 잠깐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던 거죠.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모는 종이에는 이미
이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모는 종이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점을 찍다 보니 작년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정확하게 제가 예측했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거의 매일같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 미국 경제는 얼마 전부터 길게는 10몇 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뭔 소리야 미쓰리, 고용은 좋잖아.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좋은 거야 라고 당당했던 미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용지표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고용지표가 망가진 게 꽤 된단 말이에요. 고용지표는 정확히 작년 11월부터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왜? 주식시장은 경제지표를 보지 않고 AI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가 최근 가끔씩 그러죠. 요즘 투자자들 눈 보면은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다고. 2011년도에 차화정 했던 것처럼 오로지 AI만 외치더라. 마치 뉴욕 증시에는 경제라는 건 없고 AI만 있는 것처럼 그동안 지내오다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망을 좋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되다 보니까 올라오는 족족이 그래 뉴스에 팔아라 해서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니까 투자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야 미안하다. 미국 경제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보다 더 심장이 벌렁벌렁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었었다.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 거였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였다라고 하던 그들이 갑자기 지금 와서 12월 달 나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순 없는 시기대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뭡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금리 인하 먼저 짚어볼게요. 현재 12월 달 FOMC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전일 71%에서 금일 85.1%까지 높아졌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죠? 연준 위원들이 나 금리 인하 10월 달에 잘못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아이고 젠장 맞을 12월 달에 금리 동결하겠네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 왜? 연준 위원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용시장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반등할 것이라고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다. 고용 악화 상황에서 인플레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까? 경기 침체가 중요합니까? 경기 침체가 더 걱정된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자연히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12월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걱정을 해요. 제가 8월 달에 나투데이다. 전문가들이 올해 8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8월 되면 무슨 일이 좀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건 작년 얘기고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나투데이다. 올해 8월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소화시키지 못했던 어떤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혹은 연말이 아니라면 내년 1월 달에 크게 한번 물갈이 시간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스피가 4,200이 갔을 때도 7,500 전망이 나올 때도 당장 뭐 11월 달 안에 5,000 간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도 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저를 비난하는 분들은 야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는 논리로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이슈를 띄우면서 증시를 좀 버텨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밀린 숙제를 너무 못하다 보니 과연 12월 달에 25bp 고작 금리 인하 한다고 증시가 좋아질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최근 이런 움직임이 보일 걸 알고 이미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죠. 여러분, 이번 랠리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한번 랠리가 끝나가고 있는 거다. 제가 며칠 전에 2023년 11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2024년도 1월 달에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오니까 우리 랠리 펼쳐야 되는데 주도주가 필요한데 애플은 안 될 것 같고 AD야 너 일로 와봐. 엔비디아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띄웠던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나 주식이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잘 나갈 때가 있고 결국 사람이 나이 들어서 중년이 되고 힘 빠지고 서서히 이제 늙어가서 죽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한번 주도주를 주축으로 해서 랠리가 한번 보여지고 그 랠리가 끝나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비유를 해드렸던 게 2011년도 차화정 얘기를 해드렸죠. OCI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때 OCI 60만 원이었는데 증권사에서 100만 원짜리 매수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엔비디아 거품 논란에 지금 증시가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기대감,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서 박살나고 있잖아요. AI 거품론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뭐 하고 있어요? 발악하고 있어요. 나 아직 더 갈 거야. 나 아직 멀쩡해. 나 아직 끝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서도 그런 걸 좀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심폐소생 같은 거를 막 하고 있어요. 이날 나왔던 게 뭐냐? 구글의 에미나이가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3.0에 대해서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픈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툴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는데 이놈의 GPU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유지하는데도 비싸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3.0은 자체 개발한 AI 칩 텐서 서리 장치인 TPU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외부 지출 비용이 적다. 그래서 오픈 AI 샘 올트먼 CEO도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당분간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어떤 랠리가 한번 펼쳐지면 주도주가 만들어지는데 그 주도주의 대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라는 AI의 대장주가 이제 서서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서서히 빛을 발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시장이 자꾸 다른 이슈를 갖다가 심폐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먹힐 거예요. 왜 안 먹히냐면 엔비디아가 이번 랠리의 최대 수혜자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엔비디아의 GPU가 비싸고 유지하는데 비싸고 감가상각 비용이 비싸다는 것 자체를 반영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더 금방금방 퍼지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은 비싸야지만 명품이잖아요. 명품을 개나 소나 막 가질 수 있으면 명품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거는 AI의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비쌌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단어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비쌌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 유지 비용, 감가상각 비용까지 다 반영을 해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예요? 좀 저렴한 거 있어. 좀 보급형으로 가자. 시장에서 안 먹힙니다.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이치가 그래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분위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드렸죠. AI를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랠리가 진행 중인 거고 그 랠리에 이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나라에게 지원금을 보조금을 부탁한다 그러면 와 진짜 AI에게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마치 물에 독을 탄 것 같은 독을 타겠다고 한 것 같은 공포감을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 더 보급형이 막 있을 수 있어 라고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서 심폐소생을 하는데 증시 안 먹힐 겁니다. 이거는요,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랠리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진 바둥바둥 하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되게 질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승으로 가게 될 그 무렵에도 그냥 편하게 탁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숨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외증조 할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숨이 끊어질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기 전에 살짝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심폐소생 너무 격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순리대로 4,000포인트까지 갔었던 이유는 위에 매물이 없었던 거고 지금 예탁자산 그렇게 많았던 주식 대기 자금이 지금 현재 줍줍해야지 하는 자신감이 조금 기다려볼까? 좀 높은데 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좀 퍼지다 보니까 중력의 법칙이 더 세게 작용합니다.
2025년 11월 달 월봉은 반드시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는 주식시장의 이야기라는 것처럼 이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대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좀 잠깐 예고를 해드리면 제가 11월 28일 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받으려고 했는데 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다가오는 금요일 날 오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연락은 안 드릴 거고 미리미리 좀 작업 미리미리 이렇게 통보를 해드릴 분들은 해드리겠지만 지금 건강검진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미쓰리 건강검진 끝난 다음에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 강력한 소망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목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